지금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세관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밀수한 혐의 관련해서 지금 이 피의자 조사, 관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오늘 공교롭게 어머니도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죠. 조현아 씨도 그 하나의 어머니일 텐데 어떤 이런 점에서 어머니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요? 애미가 잘못하면 맞다리도 쳐줘야지. 그게 집안이 물건 관세 안 내고 들여오신 거 밀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라? 석고대제 해봐. 석고대제 하냐? 누구라? 저번 달 21일에 일산 협력업체 등 그 직원들 자택에 2.5톤 분량의 한 트럭 분량의 DDA라는 태그가 막힌 압수품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좀 알고 계신 부분인 건지 아니면 단순 직원 실수인 건지 이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고 반론하실 건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손소 변호사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입장에서는 벌써 포토라인에 몇 번째 서는 건지도 지금 이 횟수를 세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이 앞서도 우리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만 잠시 뒤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은 구속영장 관련해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게 되는데 어쨌든 참 한진그룹 일가가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일인지 아니면 사필 규정인지 네. 여부는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밝혀줄 텐데요. 이게 그동안 재벌 일가가 논란에 휩싸이고 이제 구설에 오른 경우는 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수 일가 이제 여러 가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최종적인 사법적인 처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 부분 뭐 녹음 파일이나 또는 네. 녹화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굉장히 크게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한 명씩 차례차례도 아니고 오늘 이제 일가 중에 3명이나 이제 언론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영상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관에서 이제 밀수 관련된 그런 그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조원태 사장도 오늘 그 교육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편입 관련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어머니죠. 이명희 이사장도 또 법원에 나가야 됩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동시에 이제 국가기관에 오늘 나가서 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더군다나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속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또 기소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처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있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조금 전에 제가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일 거다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손소 변호사님이 안타까운 일일지 사필 규정일지 지켜보면 알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란 표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돼요. 10시 반쯤에. 그런데 오 교수님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물론 지금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에 나오겠습니다만 구속이 되면 정말
이 총수 재벌 총수 부인 중에 뭐 최초 이 법적 구속이란 또 뭐 불명예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그 지난번에 그 보도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밝혀졌는데 그 직접적으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네. 어떤 그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 그대로 다 노출이 돼 가지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요. 네. 지금 경찰 조사에 의하면 11명의 그 피해자들에게 24차례 정도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의율되는 그 법률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있어서 이제 운전자 폭행이 있고 특수상해 그리고 뭐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해가지고 이 7가지나 되는 혐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은 이 피의자, 즉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을 해서 사실 그동안에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죄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네. 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본인은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던 것이 상당히 어떤 그 죄질이라든가 또는 증거인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업무 방해라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몇 가지밖에 안 됐죠, 사실은. 네. 그 일이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번 그것으로 인해서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7개에 해당이 되는 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구속영장 그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네. 추정이 됩니다. 지금 박 소장님, 뭐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한 11차례인가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11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어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 대해서 1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살펴보고 캐봐야 될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뭐 임직원들은 당연하게 있습니다만 자괴감, 뭐 창피함, 분노 뭐 있겠습니다만 국민들 더 분노가 느껴지는 게 대한항공이 있는 그 한진그룹이 정말 이런 상황이었나, 이런 그룹이었나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제 주변에도 항공사 쪽으로 근무하고 싶거나 기내 승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항공사가 될 거야, 승무원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대한항공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시험을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적기라고 불리는 대한항공은 이 정도로 안에서는 부패했고 또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뭐 밀수, 탈세, 갑질까지 다 이렇게 썩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이 본인들의 집뿐만 아니라 직원 자택이나 협력업체까지도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구속이 될지 또는 밀수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다 밝혀질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대기업의 횡포나 갑질이나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뭐랄까요, 오 교수님, 이런 일도 드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슬하에 있는 3남매, 첫째 딸이 바로 조금 전에 인천본부 세관에 소환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둘째가 지금 대한항공 사장인 조원태 아들입니다. 조원태 사장. 지금 20년 전 인하대 부정편입 의혹을 조사 중인데 오늘 인하대 5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막내가 조현민 전 전무예요. 이미 며칠 전에 포토라인에 섰던 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정말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 느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제 뭐 횡령 배임과 관련돼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리고 이제 두 딸과 한 아들 이 온 가족이 전부 다 지금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선상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최초에
그 조현민 씨의 그 물컵을 던진 그 네.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 던진 물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기업이 쓰나미가 몰아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이런 어떤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어떤 갑질 형태들이 그동안에 쭉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것이 겁이 나고 좀 여러 가지 어떤 꺼리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4년 전에 조현아 씨의 그 땅콩 해양 사건이 있었을 네.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그 경고성의 그 메시지를 띠고 있다. 그래서 네. 이 순간에 뭔가 이렇게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앞으로 몰락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그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고에도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대로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다른 그 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만약에 있다면 상당히 경고성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인천본부 세관에 소환돼서 출석해서 포토라인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쏟아진 질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끝까지 기자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럴 때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재차 물었더니 그제서야 나지막한 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짤막하게 하고 아마 요때쯤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갔다고 현장 취재 기자가 급하게 뉴스파이터에 알려왔습니다. 또 팩트는 팩트대로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묵묵부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양호 회장 일가 지금 부인 포함해서 3남매까지 지금 사법부의 칼날을 지금 피할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이곳이 참 동시다발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신 모습은 인천 본부 세관이었고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 혐의로 소환됐던 거고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날 사람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날입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명희 이사장이 받고 있는 그 혐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주간 범죄에 비해서 아주 무거운 그런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로 폭행으로 인한 그런 유발된 그런 범죄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이제 구속이라는 게 처벌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제 수사를 더 진행할 때 그리고 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걸 엄격히 따져야 되는데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유가 엄격히 존재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도주의 염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명희 이사장이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또 지금 사파에도 있는 것처럼 저런 그 행동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 도주의 염려가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문제는 증거인멸의 염려예요. 그렇다면 과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겠느냐인데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뻔한 그런 증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부인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거는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경찰과 검찰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과연 법원도 그렇게 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겠고 또 하나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을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동안 이명희 이사장 네. 또는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네. 이제 피해자들 네. 이제 고소인들과 접촉을 했거나 또는 회유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거나 네.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를 좀 없애기 위해서 네. 노력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염려를 밝히는 데도 좀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파이터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얘기를 해보면서 이 출석했다는 얘기는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